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정미숙 할머니의 실화입니다. 어느 날 아침,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요. 건강검진 받으러. 하지만 그곳은 일반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잠깐 여기가 어디야? 엄마 정신병원이에요. 입원하셔야 해요. 난 멀쩡한데. 하지만 의사는 이미 진단서를 써놨습니다. 중증 치매 및 망상 장애 거짓이었습니다. 딸이 재산 120억을 빼돌리려고 꾸민 음모였습니다. 72시간. 72시간 안에 탈출하지 못하면 약물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럼 진짜 정신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싸워야 했습니다. 병원 안에서 홀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정미숙, 올해 70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 강남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재산은 약 120억 원입니다. 아파트 50억, 건물 두 채 40억, 예금과 주식 30억 달 하나 있습니다. 정수진 42살. 평소에는 잘 찾아오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이상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없으세요? 아니, 괜찮은데. 어제 제가 전화했는데.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전화했어? 네, 엄마. 걱정돼요. 딸이 자꾸 제 기억력을 의심했습니다. 2주 전, 딸이 의사를 데려왔어요. 엄마, 집에서 간단하게 건강검진 받으세요. 왜 갑자기? 엄마 건강 체크하려고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9일이요. 대통령 이름이 뭡니까?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의사가 뭔가 적었어요. 일주일 전, 딸이 또 왔습니다. 엄마, 검진 결과 나왔어요. 뭐래? 의사 선생님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대요. 무슨 검사? 뇌 MRI요. 난 괜찮은데. 엄마, 조기 발견이 중요해요. 제발 가요. 그리고 오늘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 딸이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 병원 가요. 응. 차는 강남을 벗어나 외곽으로 갔어요. 수진아, 여기 어디야? 너무 멀지 않아? 좋은 병원이에요. 조금만 참아요. 1시간을 달렸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서울정신건강의학병원 잠깐. 여기가 어디야? 엄마, 내리세요. 수진아, 여기 정신병원이잖아. 엄마, 입원하셔야 해요.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간호사 2명을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거부하시는데. 간호사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줌마, 진정하세요. 놓아요. 나 멀쩡해. 진정제 맞추세요. 안 돼. 팔에 주사가 들어왔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어요. 수진아, 너 왜 이러는 거야?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 하얀 벽, 철창 달린 창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정신병원 격리실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기요. 사람 있어요. 간호사가 왔어요. 깨어나셨네요. 여기가 어디예요? 왜 절 가둬놨어요? 환자분 방입니다. 진정하세요. 환자. 난 환자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진단서 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진단명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 망상 장애 환자는 현실 인식.
불가능 즉시 입원 치료 필요 담당 의사 이준호 이게 무슨. 난 치매 아니에요. 환자분들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이에요. 제 딸이 날 속인 거예요. 환자분, 보호자께서 어머니 걱정하셔서 입원시킨 거예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변호사한테 전화할게요. 핸드폰 주세요. 환자분은 핸드폰 사용 불가입니다. 왜요? 자해 위험이 있어서요. 자해. 말도 안 돼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저는 창문으로 갔습니다. 철창이 견고했어요. 밖을 봤습니다. 4층.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요. 수진이, 너 왜 이러는 거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재산 120억. 딸이 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재산을 빼돌리려는 거구나. 오후 3시. 의사가 왔습니다. 이준호 원장. 50대 중반 무표정한 얼굴. 정미숙 씨,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전 멀쩡해요. 진단서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이에요.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입니까? 12월 9일이요. 대통령 이름은? 정치 관심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의사가 뭔가 적었습니다.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정신병원이요. 근데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정미숙 씨, 딸분께서 3개월 동안 어머니가 기억력 저하와 망상 증세를 보이셨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의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지난주 인지능력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가 낮게 나와 있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정미숙 씨,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전 치료 필요 없어요. 의사가 일어났습니다. 72시간 후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약물 치료. 네. 치매 진행을 늦추는 약입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72시간. 3일. 3일 후면 약물 치료 시작. 그 약을 맞으면 진짜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저는 반드시 여기서 나가야 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가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트레이를 놓고 갔어요. 밥, 국, 반찬.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알약 3개. 이게 뭐예요? 약이에요. 다 드셔야 해요. 무슨 약인데요? 처방약입니다. 저는 약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정말 정신이 이상해질지도 몰라. 30분 후 간호사가 확인하러 왔어요. 약 드셨어요? 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약을 휴지에 싸서 숨겼어요. 오후 8시. 복도에 사람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른 환자들인 것 같았어요. 엄마. 엄마가 날 버렸어. 내 돈 돌려줘. 도둑놈들아. 비명, 울음, 고함.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까? 밤 10시.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나갈까? 핸드폰도 없고 밖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때 문틈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간호사실. 조심스럽게 문구멍으로 봤어요. 간호사 2명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들이 쌓여 있었어요. 환자들에게서 빼앗은 핸드폰. 내 핸드폰도 저기 있겠지. 새벽 2시.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요. 화장실 좀 가게 해주세요. 간호사가 왔습니다. 따라오세요. 복도를 걸었어요. 복도에는 방이 20개 정도 있었습니다. 모두 잠겨 있었어요. 어떤 방에서는 신음소리가 들렸고 어떤 방은 조용했습니다. 간호사실 옆을 지나갔어요.
책상 위에 핸드폰들. 어떻게 저걸 가져올까?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초췌했어요. 하루 만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미수가 정신 차려. 넌 빠져나가야 해.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아. 왜? 어렸을 때는 그렇게 착한 아이였는데.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도 사줬는데. 120억이 그렇게 급했나? 새벽 4시. 비명소리에 깼습니다. 싫어. 약 먹기 싫어. 환자 진정시켜. 주사 가져와. 복도에서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약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곧 조용해졌습니다. 진정제를 맞은 것 같았어요. 72시간 후엔 나도 저렇게 될까?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데이. 오전 8시. 아침 식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 3개. 간호사가 지켜봤어요. 약 드세요. 저는 약을 입에 넣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혀 밑에 숨겼어요. 물을 마시고 삼키는 척. 아, 해보세요. 입을 벌렸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고 갔어요. 간호사가 나간 후 저는 약을 뱉어냈습니다. 휴지에 싸서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이렇게라도 버텨야 해. 오전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환자가 들어왔어요. 60대 중반 여성. 안녕하세요. 아, 새로 오셨어요? 네. 저 정미숙이라고 해요. 전강은이에요. 여기 6개월째예요. 강은혜 씨가 앉았습니다.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제 딸이. 저를 강제로. 아, 저도 그래요. 아들이 보냈어요. 정말요? 강은혜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환자 절반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가요? 어려워요. 법적 절차가 필요해요. 강은혜 씨가 주변을 살피고 속삭였습니다. 혹시 밖에 연락할 사람 있어요? 네, 변호사요. 그럼 핸드폰이 필요하겠네요. 핸드폰을 어떻게 구해요? 간호사실 책상 위에 있잖아요. 어떻게 가져와요? 강은혜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요? 전 이미 포기했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시작이잖아요. 오후 2시. 강은혜 씨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간호사, 간호사. 강은혜 씨가 복도에서 소리쳤어요. 왜 그러세요? 화장실에서 피가 나요. 뭐, 어디요? 간호사 2명이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간호사실로 살짝 들어갔어요. 책상 위 핸드폰들 10개 정도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게 내 거지? 제 핸드폰을 찾았어요. 분홍색 케이스. 집어들었습니다. 발소리. 간호사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옷 속에 숨기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환자분, 왜 돌아다니세요? 화장실 가려고요. 아까 다녀오지 않았어요? 또 가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지만 더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30% 남아 있었어요. 충전기가 없어. 아껴 써야 해. 누구에게 전화할까? 딸. 아니, 딸이 날 여기 넣었어. 경찰. 하지만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믿어줄까? 변호사. 최민호 변호사. 제가 10년 동안 거래한 변호사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였어요.
변호사님, 저 정미숙이에요. 아, 정 여사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했어요. 뭐라고요? 제 딸이 가짜 진단서로 날 여기 가뒀어요. 진정하시고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속여서 병원에 데려옴. 강제 입원. 가짜 치매 진단서. 72시간 후 약물 치료 시작.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어느 병원이세요? 서울정신건강의학병원이요. 위치가 어디죠? 경기도 어딘가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와주세요. 72시간 후면.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즉시 석방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여사님, 핸드폰 꺼지면 안 됩니다. 제가 연락드릴 테니 받으세요. 네, 하지만 배터리가 30%밖에. 최대한 아끼세요. 그리고 절대 들키지 마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어요. 핸드폰을 침대 매트리스 밑에 숨겼습니다. 변호사님이 나를 구해주실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5시. 딸이 면회를 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어요. 보호자 면회입니다. 면회실. 투명 유리 너머로 딸이 보였습니다. 엄마. 딸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어요. 수진아.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날 왜 여기 가뒀어? 엄마, 치료받으셔야 해요. 난 치매 아니야. 딸이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적 없어. 의사 선생님도 진단하셨잖아요. 저는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 내 재산 120억 때문이지? 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세요? 내가 여기 갇혀 있는 동안 내 재산 건드리려는 거지. 딸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엄마, 피해망상도 치매 증상이에요. 뭐?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딸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쉬세요. 약 잘 드시고요. 수진아. 딸이 나갔습니다.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제 친딸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밤 8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병원 위치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법원에 신청서 제출하겠습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내 결과 나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그럼 목요일이나 금요일. 72시간 마감인 목요일 오전 10시. 아슬아슬했습니다.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데이 3. 오전 7시. 아침 식사와 약. 저는 또 약을 숨겼습니다. 간호사가 확인하고 갔어요. 오전 9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18%.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 법원 신청 완료. 판사 검토 중. 오늘 오후 결과 나올 예정. 오늘 오후.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이준호 원장이 왔습니다. 정미숙 씨, 딸분께서 어제 어머니 증세가 심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거짓말이에요. 피해망상 증세요. 망상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원장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약물 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 돼요. 정미숙 씨,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십니다.
전 치료 필요 없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법적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제 변호사가 법원에 신청했어요. 원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네. 오늘 오후에 법원 명령 나올 거예요. 원장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곧 딸에게 전화하겠죠. 오후 1시. 강은혜 씨가 왔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했어요? 네, 오늘 오후에 결과 나온대요. 잘 됐네요. 은희 씨도 변호사한테. 강은혜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들이 후견인이에요.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당신이라도 나가세요. 오후 3시. 딸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준호 원장과 함께였습니다. 엄마. 수진아.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변호사한테 연락했다면서요? 그래. 딸이 원장을 봤습니다. 원장님 이것 봐요. 피해망상이 심해요. 수진아. 변호사가 진짜로 법원에 신청했어. 원장이 말했습니다. 정미숙 씨, 혹시 핸드폰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요. 정말요? 환자들은 핸드폰 소지 금지입니다. 없어요. 원장이 간호사를 불렀어요. 방 수색하세요. 간호사 2명이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매트리스 및 제발 못 찾게 해주세요. 5분 후 간호사가 돌아왔습니다. 없습니다. 다행히 못 찾았습니다. 매트리스 깊숙이 숨긴 게 효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원장이 의심했습니다. 정미숙 씨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딸이 덧붙였습니다. 엄마, 제발 치료받으세요. 오후 5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배터리 9%.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 정 여사님. 네, 변호사님. 좋은 소식입니다. 판사가 임시 석방 명령을 승인했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오전 9시에 법원 집행관이 병원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 여사님, 딸분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떨어지지 않게 하세요. 내일 제가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배터리 7%. 내일 오전 9시까지 버텨야 해요. 밤 9시. 간호사가 왔습니다. 정미숙 씨, 내일 오전 10시. 약물 치료 준비하셔야 해요. 안 받을 거예요. 거부하시면 강제로 투여합니다.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내일 오전 9시 BS 오전 10시. 법원 집행관이 9시에 오면 10시 약물 치료 전에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늦으면 제발, 제발.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데이사. 마지막 날. 오전 7시.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2시간 후면 법원 집행관이 옵니다. 3시간 후면 약물 치료가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약도 함께. 저는 이번에도 숨겼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더 꼼꼼히 확인했어요. 입 벌리세요. 혀 들어보세요. 거의 들킬 뻔했지만 간신히 속였습니다. 오전 8시. 핸드폰 배터리 3%.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 집행관 출발했습니다. 9시 도착 예정. 1시간만. 1시간만 버티면 돼. 오전 8시 30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갑자기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정미숙 씨, 따라오세요. 어디로요? 다른 병동으로 이동하셔야 해요. 왜요? 원장님 지시입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여기가 어디예요? 격리병동입니다.
격리병동. 심한 환자들을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딸이 날 숨기려는 거구나. 안 가요. 저는 계단에서 버텼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끌었어요. 환자분 협조하세요. 싫어요. 안 가요. 다른 간호사 2명이 더 왔습니다. 셋이서 저를 끌고 내려갔어요. 지하 격리병동. 더 어둡고 무서웠습니다. 여기 들어가세요. 안 돼요. 법원 집행관이 곧 와요. 무슨 소리예요? 들어가세요. 저를 방에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잠겼어요. 이 방은 1층보다 더 작았습니다. 창문도 없었어요. 완전한 감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 2%. 오전 8시 45분. 15분 남았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정 여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절 지하 격리병동으로 옮겼어요. 뭐라고요? 딸이 절 숨기려고요. 집행관이 못 찾게. 정 여사님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병원 앞이에요. 정말요? 네, 집행관과 함께 왔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지하에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배터리 1%. 전화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오전 8시 55분.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법원 집행관입니다. 정미숙 씨 어디 있습니까? 환자는 지금 치료 중입니다. 즉시 석방 명령입니다. 환자를 내놓으세요. 지하에 환자가 있나요? 네, 하지만 문 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최 변호사와 법원 집행관이 보였어요. 정 여사님, 변호사님, 저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준호 원장이 막으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환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법원 명령입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하지만 환자는 거부하시면 법정 모독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딸이 뛰어왔습니다. 엄마, 안 돼요. 수진아, 엄마는 치료받으셔야 해요. 최 변호사가 막았습니다. 정수진 씨, 비키세요. 변호사가 누구세요? 정미숙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은 당신이 한 겁니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가짜 진단서로 모친을 강제 입원시킨 것. 이건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오전 9시 10분.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3일 만이었어요. 밖의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차 타세요. 차 안.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이제 괜찮아요. 이제 딸분을 고소하셔야 합니다. 고소요? 네. 이대로 두시면 또 시도할 겁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하지만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딸분이 어머니를 병원에 가둔 사이 어머니 재산을 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아파트 담보로 30억 대출받았습니다. 30억. 그리고 명예도용으로 계좌에서 5억을 인출했습니다. 5억.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총 35억. 단 3일 만에. 딸분을 고소하지 않으시면 재산 전부를 잃으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고소할게요. 병원을 나온 날 오후. 최 변호사 사무실. 정 여사님, 우선 건강검진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정상이라는 의학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다음 날.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뇌 MRI, 인지능력 테스트, 정신과 상담. 결과. 정미숙 씨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치매나 정신질환 소견 전혀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이 결과를 가지고 서울정신건강의학병원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제 의뢰인의 진단서와 의료 기록을 제출하세요. 병원에서 보낸 서류, 가짜 인지능력 테스트 결과, 조작된 진단서, 없는 증상을 기록한 차트. 최 변호사가 분석했습니다. 이준호 원장, 이 사람 전과가 있네요. 전과요? 5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 가족이 원하면 가짜 진단서를 써주고 환자를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 3년간 20명이 넘습니다. 20명.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부모나 배우자를 강제 입원시킨 케이스예요. 이런. 최 변호사가 제안했습니다. 정 여사님, 딸분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병원도 함께 고소하시죠. 병원도요? 네. 불법 감금, 가짜 진단서 작성, 의료법 위반. 좋아요. 그렇게 해요. 일주일 후 고소장 제출. 피고소인 정수진 딸 마이너스 감금죄, 사기죄, 명예도용. 이준호 원장 마이너스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 감금.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딸 정수진의 범행. 3개월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 이준호 원장에게 5천만 원 지불. 가짜 인지능력 테스트 조작. 어머니 입원 3일간. 아파트 담보대출 30억. 계좌 인출 5억. 건물 매매 계약 진행 20억. 총 55억 빼돌림 시도. 이준호 원장의 범죄. 최근 3년간 23명 불법 입원. 가족들에게서 돈 받고 가짜 진단서 작성. 평균 한 명당 3천만 1억 원 수수. 총 15억 원 이상 벌어들임. 필요 없는 약물 투여. 환자 학대.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노린 딸, 멀쩡한 어머니 정신병원 감금. 정신병원 원장, 가짜 진단서로 23명 불법 입원.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강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숙 씨, 뉴스 봤어요. 은희 씨, 저도. 이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검찰이 병원 조사하면서 제 케이스도 다시 보게 됐대요. 다행이에요. 2주 후, 강은혜 씨를 포함해서 10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멀쩡한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이 재산 때문에 강제로 입원시킨 케이스. 이들도 모두 가족을 고소했습니다. 3개월 후, 재판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안.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정수진 딸, 이준호 원장.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정미숙 씨, 피고인 정수진이 어떻게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까? 3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저는 증언했습니다. 딸이 자꾸 제 기억력을 의심했어요. 엄마 깜빡하시죠? 라고. 그리고 집에서 인지능력 테스트를 받게 했어요. 하지만 그건 조작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로 병원에 데려가서 강제로 입원시켰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 정수진이 원장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입니다. 화면에 대화 내용이 떴습니다. 원장님, 우리 엄마 입원 언제 가능한가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진단서 잘 써주세요. 치매 심한 걸로. 네, 걱정 마세요. 5천만 원 입금해 주시면.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정수진이 변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어머니가 걱정돼서. 거짓말하지 마.
제가 소리쳤습니다. 넌 내 재산 55억을 빼돌리려 했잖아. 검사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이 피해자 이번 3일간 한 행위입니다. 증거. 아파트 담보대출 30억 계약서. 계좌 인출 5억 거래 내역. 건물 매매 계약 진행 20억 계약서. 피고인은 어머니를 병원에 가둔 사이 55억 원을 빼돌리려 했습니다. 정수진이 울었습니다. 저는 빚이 있었어요. 빚이 얼마였습니까? 10억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 55억을 뺏으려 했습니까? 다음은 이준호 원장 차례.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이준호, 얼마나 많은 환자를 불법으로 입원시켰습니까? 23명입니다. 3년간 23명. 모두 가족이 원해서였죠? 네. 그리고 돈을 받았죠? 네. 검사가 다른 피해자들을 불렀습니다. 강은혜 씨를 포함해서 10명. 모두 증언했습니다. 원장이 가짜 진단서를 써줬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갇혀 있었어요. 아들이 제 재산을 빼돌렸습니다. 방청석의 분노가 커졌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명령했어요. 조용히 하세요. 최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정수진은 친모를 정신병원에 감금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피고인 이준호는 돈을 받고 23명을 불법으로 감금했습니다. 이들은 엄중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정수진이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저를 봤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호 원장도 최후 진술.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없어 보였어요. 판결날 2주 후 법정이 다시 열렸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수진, 감금죄, 사기죄, 명예도용으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정수진이 무너졌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피고인 이준호, 의료법 위반, 허위 진단서 작성, 불법 감금 23건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또한 의사 면허를 영구 박탈한다. 이준호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들은 15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연대하여 배상하라. 판결이 끝났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 여사님, 승소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재산도 다시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밖에서 강은희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숙 씨, 은희 씨, 우리는 껴안았습니다. 우리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강남 아파트. 딸이 빼돌린 재산도 대부분 되찾았어요. 대출 30억 상환, 인출 5억 회수, 건물 매매 취소. 딸은 현재 복역 중입니다. 면회를 한번 갔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제 친딸이지만 저를 정신병원에 가둔 사람.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강은혜 씨를 포함한 다른 피해자들. 우리는 정신병원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월 1회 모임.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돕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심리치료 지원, 재산 회복 도움. 이준호 원장이 운영하던 병원은 폐업했습니다. 23명의 피해자 가족들도 모두 처벌받았어요. 감금죄, 재산범죄, 명예도용, 평균 2-5년 징역형.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방지법.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어요. 주요 내용. 강제 입원 시 2명 이상 의사 진단 필수. 법원 승인 절차 강화. 환자 변호사 선임 권리 보장. 정기적 재진단 의무화. 불법 입원 시 엄벌. 언론이 이를 정미숙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딴 법. 자랑스러우면서도 씁쓸했어요.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슬픈 일이니까요. 오늘 저는 복지관에서 강연을 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녕하세요. 정미숙입니다. 제 경험을 나누려고 왔습니다. 가족이라도 자녀라도 재산 문제에서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의심하세요. 병원 가자고 하면 어느 병원인지 확인하세요. 강제로 어디 가두려 한다면 주변에 알리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변호사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제가 살아난 건 변호사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정말요? 아들이 요양원 가자고 하는데 이상해서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조심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 아름다웠어요. 내가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지. 현재 저는 70세. 건강합니다. 멀쩡합니다. 그리고 자유롭습니다. 딸과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어쩌면, 아니,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제 재산을 지켰습니다. 제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72시간. 그 72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0세 정미숙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딸이 재산 120억을 빼돌리려고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2시간 동안 버텼습니다. 핸드폰을 몰래 숨겨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명령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최종 결과. 딸 정수진 징역 4년. 원장 이준호 징역 7년, 의사면허 영구 박탈. 23명 피해자 구출. 재산 55억 회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방지법 제정. 이 사연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이라도 재산 문제에서는 조심하세요. 둘째, 강제로 어디 가두려 한다면 주변에 알리세요. 셋째, 변호사 연락처를 항상 가지고 계세요. 넷째, 72시간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정미숙 할머니처럼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